아시아뉴스통신 특별 초대석. 오늘은 유창열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창렬입니다. 네, 시민의 날개라는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까?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네, 시민의 날개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16일 날 발족된 우리 전 문성근 대표를 비롯한 함세웅 신부, 대한민국의 진보 지식인 33인이 모여서 발족한 단체입니다. 우리 시민의 날개는 단기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참여형 선거제도의 개편,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대의민주주의에다가 심어서 이제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로 모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치 플랫폼 형태로 출발된 단체입니다. 네. 시민의 날개와 시민의 눈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번 대선이 좀 땡겨지긴 했지만 우리 시민의 날개는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디어 플랫폼으로 YTN 출신의 노정면 기자, 그리고 민원연, 정의실천 언론재단, 미디어오늘,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개가 같이 만든 일파만파라는 뉴스 앱을 만들어서 이번에 미디어 쪽에 또 기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눈, 우리 조직 커뮤니티인데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부정선거 감시단, 지난 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자. 그래서 한 5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를 해서 사전투표부터 선거함 지키기 등 모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 4만여 개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또 대선에서는 가짜뉴스가 많이 범람을 했었는데 그 가짜뉴스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검역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것의 진실을 알리는 가짜뉴스 검역소를 우리 시민의 날개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선거 캠페인, 그리고 투표 캠페인, 그러니까 생애 첫 투표층을 비롯한 20대들이 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했던 젊은이들의 톱폿 활동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 우리 시민의 날개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던 통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스타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에 볼 때 촛불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즐거워하시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픈 것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앞서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오셨던 거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5년간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정치적 동업자라 불렸던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두 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안희정 우리 충남지사께서 이번에 또 대선에 출마하시고 7월 15일에 부산에 오십니다. 그래서 강연을 해운대에서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자세한 걸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는 오래전부터 저하고 이제 형님 동생으로서 알고 지냈던, 그리고 제가 19대 2012년도 총선에 출마할 때 저를 정치권에 영입하신 분이 이호철 전 수석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만 기여를 하시고 네. 멀리 좀 여행을 가셨는데 5월 9일 날 마지막 우리가 개표 방송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시겠다고 하고 기꺼이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상당히 준비를 해오셨던 것이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는데 그분이 떠나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떠나야 된다는 현실이, 정치 현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이건 아니다는 생각 같습니다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없어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국은 정권 교체, 세상 바꾸기, 그리고 마지막 한 인생으로서 자유를 꿈꿔왔던 분이라서 저는 그분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꿈꾸는 한 분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이렇게 정치권에서 만난 두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두 분이 우리 문성근 선배님하고 이호철 전 수석입니다. 특히 우리 이호철 수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영혼이 너무 맑으신 분이고 항상 치밀하시고 전략적이시고 그리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소탈한 형님 같고 네. 그리고 전혀 이렇게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상황실장을 했던 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언제나 저하고 막걸리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저하고 편안하게 막걸리 한잔 또 하면서 세상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언론 개혁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이 권력의 어떤 입맛에 맞는 식의 방송이 돼서도 안 되겠고, 그런 언론이 돼서도 안 되겠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와서 임원진을 구성해서 방송을 박살내는 그러한 형태는 이번 정부부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언론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적인 사고와 개혁적 인사들이 스스로 자정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되는, 그리고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공정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이 언론에 개입을 해서 어떤 누구를 임명하고 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시민의 날개와 유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계획은 별로 없고요. 지금 네. 시민의 날개가 시작된 지 이제 약 2년 정도 됐고, 이것이 정말 시민들의 그 성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거든요. 전 운영비가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만들어준 단체이기 때문에 이 시민의 날개가 국민 속에서, 시민들 속에서 하나의 정치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거듭나는데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는 동안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계속 선거가 있을 건데 제대로 어떤 진보 진영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 권력에서 휘둘리지 않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사회가 앞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시민사회가 제대로 거듭나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창열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